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나라는 단어만큼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심오한 철학적 난제를 안고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자아 탐색이나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물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의 핵심을 관통하는 개인 동일성의 문제입니다. 즉,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10년 전의 어린아이였던 나와 지금의 성숙한 내가 과연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육체적으로 변하고 생각과 기억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기준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철학은 수세기 동안 영혼, 신체, 그리고 기억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나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이론은 영혼 또는 정신적 실체에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르네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이 관점은 나의 본질이 물질적인 신체가 아니라 비물질적이고 불멸하는 사유하는 실체, 즉 영혼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늙고 병들며 소멸하지만 이 영혼이야말로 시간을 초월하여 나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진정한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자아가 존속할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혼 이론은 현대 철학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첫째, 비물질적인 영혼이 어떻게 물질적인 신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찰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실체를 가정해야만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영혼 이론의 형이상학적 부담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대안은 나의 동일성을 물리적인 신체의 연속성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내가 10년 전의 나와 같은 사람인 이유는 나의 신체가 시공간적으로 연속적인 경로를 그리며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상식에 잘 부합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테세우스의 배 역설이 보여주듯 신체 역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수년에 걸쳐 대부분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구성 성분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어떻게 같은 신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신체 이론가들은 유기체의 동일성이나 구조적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즉, 물질이 교체되더라도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유기적 구조가 연속된다면 동일한 신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뇌이식과 같은 사고 실험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만약 나의 뇌가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된다면 나는 뇌를 따라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의 신체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를 따라간다고 답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신체 연속성만으로는 개인 동일성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함을 시사합니다. 존 로크는 개인 동일성 논의의 흐름을 바꾼 혁명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는 동일성이 물질적 실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식과 기억의 연속성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에 따르면 내가 과거의 특정 행위를 한 사람과 동일한 인물인 이유는 내가 그 행위를 나의 것으로 의식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 동일성은 시공간을 거슬러 확장되는 이식의 동일성입니다. 이 심리적 연속성 이론은 뇌 이식 사례를 훌륭하게 설명합니다.
뇌가 기억과 의식의 담지체이므로 뇌를 따라 나의 정체성이 이동한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해 보입니다. 이 관점은 현대 철학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철학자들이 이 기본 입장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로크의 기억 이론 역시 심각한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18세기 철학자 토머스 리드는 용감한 장교 역설을 제시했습니다. 한 장교가 중년 시절에는 어린 시절매 맞았던 것을 기억하지만 노년이 되어서는 중년 시절 전투에 참여했던 것은 기억하지만 어린 시절매 맞았던 것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로크의 이론에 따르면 노년의 장교는 중년의 장교와 동일 인물이고 중년의 장교는 어린 시절의 아이와 동일 인물이지만 노년의 장교는 어린 시절의 아이와 동일 인물이 아니게 됩니다. 이는 A는 B이고 B는 C이면 A는 C이다라는 동일성의 기본 원칙을 위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철학자들은 직접적인 기억이 아니라 심리적 연결의 연쇄를 강조합니다. 노년의 장교가 중년의 장교와 기억, 성격, 의도 등으로 연결되고 중년의 장교가 어린 아이와 그렇게 연결된다면 비록 노년의 장교가 어린 시절을 직접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둘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0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인 데릭 파핏은 더욱 급진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개인 동일성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파핏은 분열 사고 실험을 제시합니다. 나의 뇌를 좌우로 나누어 두 개의 다른 신체에 성공적으로 이식했고 두 사람이 모두 나의 기억과 성격을 완벽하게 물려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A와 B는 모두 나와 심리적으로 연속적입니다. 하지만 나는 A와 동일 인물일까요? B와 동일 인물일까요?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A와 B는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파핏은 이 경우 나는 죽었지만 나의 모든 것이 A와 B 두 사람에게 생존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동일성이라는 엄격한 1대1 관계가 아니라 나의 심리적 상태가 지속되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데이비드 휴은 이미 18세기에 나라는 통일된 실체의 존재 자체의 회의를 표했습니다. 휴은 우리가 아무리 자기 내면을 성찰해도 자아라는 단일한 실체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각, 감정, 생각들의 다발 또는 집합만을 발견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라는 관념은 이 다발에 우리가 임의로 부여한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메 회의론은 현대 서사적 정체성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폴리퀘르, 메리 마가렛 쉐우트만과 같은 철학자들은 개인 동일성이 형이상학적인 실체나 심리적 연속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구성하는 이야기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내 삶의 다양한 경험과 사건들을 일관된 이야기로 엮어내는 주인공이자 저자입니다. 즉, 나는 발견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서사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철학은 단 하나의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멸의 영혼이라는 형이상학적 실체도 아니고 단순히 변화하는 세포의 집합체인 신체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이어오는 기억의 연쇄이며 동시에 그 기억들을 엮어 나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다시 쓰는 존재입니다.
데릭 파핏의 주장처럼 어쩌면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동일한 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 가치, 관계, 그리고 의식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이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의 수많은 논문들이 탐구하듯 개인 동일성의 문제는 고정된 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가라는 가치의 문제를 끊임없이 되묻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 철학적 미로를 탐험함으로써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책임을 마주하게 됩니다.